운영 규정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 운영 규정. 많은 기관에서 운영 규정을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오늘 저 권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지표를 보기 전에 운영 규정이란 게 뭐죠? 우리 기관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정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운영 규정은 정해진 형식과 정답이 없습니다. 기관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노인복지법에서 운영 규정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평가 지표를 볼게요. 전팀장 콘텐츠 보시는 분들이라면 매번 듣는 이야기, 평가 지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야 합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주야간 보일 운영 규정, 기간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간을 운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기관이 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평가 방향 읽어볼게요.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오, 아까 제목과 비슷한데 이 비치라는 말이 있네요. 어딘가에 운영 규정을 둬야 되나 봐요. 그럼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봐야겠죠? 평가 기준 1번 운영 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에 충실함. 여기서 포인트는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의 비치입니다.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운영 규정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게시판이나 직원 휴게실, 주 출입구 근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운영 규정 11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부터 11번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운영 규정에는 이 11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관 운영 규정에도 이 11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방법이 현장과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규정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 그 규정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다음 평가 기준 2번 읽어볼게요. 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11개 항목 모두 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 지표 적용 기간 보시면 2021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202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규정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운영 규정이 한 개인 기관이 있고 중간에 내용이 바뀌어서 두 개 이상인 기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 해당되는 운영 규정은 모두 확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확인 방법도 읽어볼게요. 기준 1. 내용 충실도는 기간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그에 따른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으로 확인함. 이라고 되어 있고 이 항목의 신원 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작성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운영 규정이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관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정한 규칙입니다. 즉, 실제 운영 방식과 운영 규정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별표 치세요, 별표. 많이 치세요. 그럼 이제 기준 2도 마저 읽어보면 기관이 운영 규정 11개 항목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운영 규정은 정답이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1번에서 말한 11개 항목에 대해서만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평가 지표를 읽어봤으니 실제 운영 규정을 예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운영 규정은 제가 작성한 예시입니다. 이 예시는 국회의원 네이버 카페에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 운영 규정은 30조까지 있거든요. 이게 적지는 않아요, 내용이. 그런데 기관에서 규칙을 많이 정할수록 양도 더 많겠죠. 오늘 저는 평가 준비를 위한 운영 규정이기 때문에 아까 지표에서 본 11개 항목만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지표에 11개 항목을 확인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실제 운영 규정에 11개 필수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지금 이걸 보시는 대표님, 실무자님은 실제 우리 기관의 운영 규정과 평가 지표를 펼쳐놓고 저랑 같이 지금 비교를 해 보실 거예요.
운영 규정 11개 항목 1번에 보시면은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용 정원, 온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 종류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의 운영 규정을 봤더니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이 있네요. 이제 봤더니 입소 정원은 69명이다. 이제 맞으면은 그냥 넘어가면 되시고, 혹시 우리 기관이 뭐 증축을 해서 정원이 바뀌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뭐 수정을 하셔야 되시겠죠. 그리고 모집 방법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둘 다 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봤더니 장기요양 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전단지 제작하고 상담하고 뭐 지인 소개 추천,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겠다라고 해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잘 지금 작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중에서도 만약에 우리 기관이 전단지를 안 한다, 현수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전단지 부분을 삭제하고 현수막 제작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되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다음 11개 항목 중 두 번째가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계약 기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아래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계약 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 기간으로 하며 유효 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한다. 실제로 이렇게 작성하시죠? 표준 약관 계약서 쓰실 때.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이제 다음 넘어가요. 다음 이제 계약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실제로 이런 목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맞아요. 그다음 이제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라에 있어요. 근데 열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별표 1과 같다라고 해서 별표 1로 따로 뺐네요. 별표 1로 가 봤더니 이렇게 한도액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가 나오고 밑에 이제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기관의 식재료비가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서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뭐 수정을 해 주셔야 되시겠죠. 만약에 우리 센터는 뭐 간식비도 받는다라고 하신다면 밑에다가 간식비 1일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시겠죠. 근데 이 수가 같은 경우는 매년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월 이용료도 매년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저희 평가 지표 읽었을 때 지표 적용 기간이 2021 년부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월 이용료도 2021 년도부터 24 년도 것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 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매년 우리 센터의 비급여가 바뀌었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 비급여 부분도 매년 바뀐 걸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까지 봤습니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딱 있죠. 그래서 봤더니 권리랑 이제 의무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특이 사항이 없으실 거예요. 그다음 이제 계약의 해제라고 해서 바로 아래 또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순간이 뭐 계약 기간이 만료됐거나 어르신이 사망하셨을 때, 뭐 어르신의 건강상의 이유, 뭐 전염병 소지자였을 때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실제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그래서 다음 세 번째,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이제 세 번째 항목인데 여기 바로 7조에 있네요. 한번 볼게요. 이용료가 언제 변경되느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됐을 때, 그다음 수가가 변경됐을 때, 그다음에 뭐 인정서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할 때, 이거는 실제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재계약을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재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작성한 예시에는 변경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 보호자와 기관 각 한 부씩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만약에 우리 기관이 이렇게 재계약서를 안 쓴다, 우리는 그냥 뭐 안내문만 보낸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실제 기관 상황에 맞춰서 작성되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엄청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다르다. 우리는 그냥 안내한다." 그러면은 뭐 변경 즉시 수급자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뭐 문구는 자유롭게 쓰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이 예시는 지금 주간보호이기 때문에 주간보호의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성이 어렵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주간보호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저희 급여 제공 기록지 법정 서식을 보면 두 페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주간보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렇게 쭉 작성을 하면 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큰 특이사항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도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그 봤더니 뭐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한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보통 일반 등급 어르신들은 15%를 내시죠. 근데 이제 감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감경 대상자는 이제 60% 40%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간보는 이제 비급여도 있잖아요. 뭐 임의용비나 식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급여 항목도 있다. 그리고 병원 동행했을 경우에 진료비는 이제 본인이 지불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 받으니까요. 그다음 다섯 번째가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인데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 운영 규정에. 그래서 이제 읽어 봅니다. 배상 책임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혹여나 우리 센터의 과실로 인해서 어르신이 상해를 입거나 뭐 사망하였을 때 이제 배상 책임을 저희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면책되는 범위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의 뭐 종사자가 이제 고의나 과실로 어르신을 뭐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은 이제 배상 책임을 이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책은 이제 어르신이 자연사했을 때, 그리고 어르신이 임의로 외출하셨을 때, 아니면 본인의 과실로 다쳤을 때, 이런 경우가 이제 면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크게 특이 사항이 없죠. 그다음 여섯 번째가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운영 규정을 보니까 뭐 관계 법령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개정이 발생했을 때는 운영위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은 운영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 절차는 기관에서 작성하실 수 있으신데, 코드 1번, 2번은 무조건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개정하는 게 의무 사항이고요. 코드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직원 회의를 통해서 개정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시설장님 판단하에 개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로 인력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채용, 복무, 승진, 상벌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기관의 운영 규정을 보니까 채용 절차는 뭐 이러이러하다. 근데 만약에 우리 기관은 면접을 2번 본다라고 하신다면은 면접 1차, 그다음에 면접 2차, 그다음에 채용,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시겠죠. 그다음 이제 복무 찾아보니까 복무 사항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가 되게 많은데, 만약에 이 중에 우리 센터는 뭐 이 5번 항목까지는 굳이 복무 준수 사항에 안 들어간다 하면 이렇게 뭐 지우면 되세요. 음. 대표님이 판단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복무 내용은 주로 이제 그거죠. 미리 뭐 준비를 한다든가, 우리 운영 규정을 잘 준수하고, 그리고 장기요양 종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시겠죠. 구체적인 거는 저희 국회어 예시를 나중에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그다음 이제 승진에 대해 나와 있는데,
우리 기관은 이제 승진이 이렇다. 사회복지사는 3 년이라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는 5 년이라면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놨는데 만약에 우리 기관은 이렇게 아니다. 뭐 사회복지사도 5년 일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5 년으로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시겠죠. 실제 지금 승진 제도에 맞게. 그다음에 이제 상벌도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바로 아래 있어요. 그래서 기관 운영 발전에 공로가 큰 자는 제55 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 운영 규정에 이런 뭐 몇 조에 따라서 한다라는 말이 들어 있으면 꼭 이 조항을 들어가 보셔야 되세요. 맞는 내용인지. 왜냐하면 이게 운영 규정을 수정하다 보면은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 삭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조항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어떠한 조에 따른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이 내용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가끔 제가 운영 규정을 이제 이렇게 멘토링을 해 드리다 보면은 이 부분을 신경 안 써 가지고 되게 엉뚱한 조항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제 55 조는 뭐냐면은 포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공로가 큰 자는 이제 포상한다는 내용이니까 이제 제 55 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아까 그 조항에서까지 쓰지 않은 거죠. 어차피 중복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어느 특정 호에 속하면은 징계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를 했다거나 뭐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했다거나 뭐 공금을 착복했다거나 좀 약간 부정의 업무를 이제 했을 경우에는 이제 징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당연히 징계 사유가 있으면은 징계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견책부터 감금, 정직, 징계 해고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우리 기관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뭐 임금 총액에 이제 어느 정도 감급을 할 것인지 정직을 몇 개월 할 것인지 이런 거는 또 기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셔서 우리 기관에 맞게 수정을 하셔야 되시겠죠. 그다음 8번째 보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 규정에는 보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곧 이제 임금이죠. 그래서 이게 뭐 헷갈릴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거를 이제 뭐 임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직원들마다 근무 형태나 이런 게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장기 요양 기간은 근무표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좀 간략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왜냐면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쓰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보수는 25 일에 지급한다. 근데 만약에 25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바꿔야 되겠죠. 실제 지급하는 날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임금을 이제 지급할 때는 뭐 "세금을 이렇게 이렇게 원천 징수한다."라고 실제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실제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퇴직금, 상여금 있었는데 상여금이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기관의 형편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 센터는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뭐 1 0원 내로 뭐 지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시겠죠? 만약에 금액이 안 정해져 있는 곳은 이렇게 써 놓으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에 관한 내용도 이제 우리 운영 규정에 있는데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특이 사항이 없고 여기 라 부분 "퇴직금 적립에 관한 금융기관의 선정은 기관에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 평가관이 퇴직 적립금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겠죠. 그래서 뭐 공단 걸로 가입했다 그러면 그 계약서 보여주면 되시고 아니면 뭐 농협이나 뭐 신한, 하나은행 어떤 특정 금융기관을 이용했다라고 하신다면 그 계약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기관은 명확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세요. 뭐 농협, 은행, GC형 퇴직 적립금 제도를 가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다음 9번째가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복지 가로치고 포상, 휴가 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기관의 운영 규정을 봤더니 이제 포상 및 복지 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포상 대상자는 뭐 이렇다. 뭐 서비스를 잘하고 어르신이 뭐 추천을 해 줬고 직원이 추천을 해 줬고 뭐 이런 내용이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포상을 할 거냐. 그래서 "포상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센터는 무조건 돈으로 준다. 그러면은 뭐 포상품 이 부분을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안 그런 기관들은 좀 이렇게 포상품 또는 포상금 이렇게 적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복지가 무엇인지 이제 적어 주면 되시는데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아까 그 우수사원, 포상금 그다음에 이제 명절 때 이제 상여급이나 이제 뭐 선물 세트 주시는 거 그다음에 경조사비, 네 직원 생일 선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 기관은 직원 생일 선물을 안 준다. 복지제도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지워야 되시겠죠? 그리고 실제 하시는 걸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기관은 예를 들어서 뭐 교육비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은 직무 관련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써 놓으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 복지제도도 실제 하시는 걸로 맞게 작성을 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아까 휴가도 필수 항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휴가에는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일단 대표적인 게 연차 휴가가 있고 내용이 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연차 휴가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학예 휴가 쓸 수 있는데 뭐 휴가 개시 3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뭐 우리 센터는 3 일이 아니다. 7 일이다. 그럼 이렇게 뭐 7일 이렇게 바꾸면 되시겠죠? 그리고 뭐 병가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경조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휴가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 10번째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이 필수 내용인데 보시면은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필수 사항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검진에 관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기관의 직원은 뭐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매년 한 해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 진단을 실시한다라고 필수 사항이 들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1번째가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이 이제 필수 사항인데 이제 고충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자유롭게 적어 주면 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고충 처리를 왜 하는지 그리고 고충 처리를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건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는지에 대한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고충처리위원은 기관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적어 놨는데 만약에 우리는 위원회가 없어요. 그냥 담당자예요. 그러면은 고충처리 담당자는 뭐 시설장으로 한다. 뭐 혹은 시설장이 지정한 종사자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 센터가 어떻게 고충 처리를 해 주는지 그거에 맞게 수정을 하면 되시겠죠. 그래서 고충 처리 대상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제 어르신도 포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용은 어르신은 이제 서비스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것이고 종사자는 뭐 근무 조건이나 뭐 인사 관련 그리고 업무 관련된 거에 대한 고충이 많겠죠. 그래서 고충 처리는 신청할 때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회의 때 건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시설장님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 그 익명으로 할 때는 고충 처리함. 그래서 이 건의함이 고충 처리함이죠. 음. 그리고 접수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고 이제 "고충 처리 접수 대장에 기록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절차도 이렇게 제가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을 하면 되세요. 여기까지 11개 항목을 살펴봤는데 아까 제가 운영 규정이 1 개일 수도 있고 2개 이상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2개 이상인 기관은 운영 규정이 개정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영 규정 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처럼 운영 규정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1-2번 기간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정 동의 인원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 변경에 대한 이제 운영 규정 개정이 발생했는데 우리 "정원 변경에 대해 동의하냐?"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회의록에는. 근데 만약에 우리 운영 규정에는 뭐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 "과반수가 찬성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과반수 이상이 그 회의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많이 놓치셔서 한번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코드 3 번인 기간은 운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운영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절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시설장이 판단하거나 조금 중대 사항은 직원 회의를 통해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원 회의록 이런 게 있으셔야 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은근 감점 많이 되시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운영 규정을 살펴봤는데요. 보통 운영 규정을 예시를 통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건 괜찮지만 그대로 사용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핵심이라고 했죠. 우리 기관에 맞는 운영 규정. 내용 많다고 대충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면서 우리 기관과 맞지 않는 내용은 꼭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규정 작성법에 대한 내용은 천천박사님이 올린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보여드린 예시는 국회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국회어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